자, 우리 이어서 그 기대 효용 이론 좀 볼게요. 기대 효용 이론은 보통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그거 좀 계산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수업할 때 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회계사 시험도 문제 나오는 거를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뭐 소비자 이론에 몇 문제 나왔고, 생산자 이론에 몇 문제, 시장 이론 몇 문제, 이거 알아서 뭐예요? 미시가 몇 문제, 20문제 나오고, 거시가 어떠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보면 나중에 거기 객관식, 아니다, 기출문제? 그거 거기 보면 앞에 엑셀로 제가 표 해놓은 거 있는데, 소비자 이론에서도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매번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리스크 프리미엄 구하는 게 재작년에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뭐 했는데 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아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막 이제 맨날 사람들이 이제 뒷북을 쳐가지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게 있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좀 해야죠. 근데 아주 깊게 할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재무관리랑도 관련돼 있으니까 약간 중요한 개념들 뭐 몇 개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대 효용 이론 238페이지 보세요. 자, 기대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챕터 10장 기대 효용이네요. 효용 이론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기대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개요를 볼게요. 불확실성 하에서 개인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대 효용을 도입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uncertainty. 자, 밑에 보면 약간 불확실성하고 뭐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보실 텐데 약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리스크랑 불확실성 그냥 우리는 그냥 같게 그냥 볼게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뭐 하기도 하는데 그냥 같게 보셔도 돼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한 명은 아니죠. 한 명은 아니고 그냥 뭐 그 집안이죠, 집안. 베르누이 집안. 그러니까 뭐 김씨 집안, 뭐 이렇게 정씨 집안, 장씨 집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베르누이라는 그 집안에 삼촌, 아빠, 아들 해가지고 누구는 수학 천재, 과학 천재, 뭐 예술 천재 다 해가지고 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냥 천재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뭐 그러려니 해야죠, 뭐 그런 집단인 거죠. 뭐 파스칼 뭐 등등 뭐 다 뭐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가우스 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그렇게 봐야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불확실성이 사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 제목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리스크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뭐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인류가 태초부터 이렇게 막 가면서 이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늘 문제였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against라는 말을 써요. 누구냐면 신들한테 다 도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이제 아담과 뭐 하와 뭐 만들면서 무슨 뭐 인간에게 모든 권능과 뭐 능력을 다 줬어요. 맘대로 해 이렇게. 딱 하나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든 게 뭐냐면 그 선악과인가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요.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또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 할 수 있는 거를 열거하는 방식이 있고요. 야, 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돼지나 소도 뭐 이렇게 부려서 말 수 있고 쫙 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럼 저 공부해도 되나요? 아, 공부도 물론 할 수 있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다 이렇게 열거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소설책을 읽어봤더니 인간이 이제 신이 인간한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방법을 이렇게 파지티브 시스템을 이렇게 쫙 열거하는 것보다는 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가 해야 될지 애매해요. 초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딱 하나 기준을 잡아줘서 야, 너 이것만 빼놓고는 마음대로 다 해.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 권한을 많이 준 거죠. 그런 거의 상징이 이제 또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늘 인간은 신한테 도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고 아시죠? 그 옛날에 뭐죠? 성경에 바벨탑 이렇게 막 지어가지고 야 신 있는 데까지 올라가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야 조용히 해. 그래서 이렇게 꽝.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판도라 상자를 인간한테 다 줬는데 그 안에 딱 하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뭐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대요. 그걸 줘버리면 또 인간이 또 뭐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태초서부터 이 불확실성을 자꾸 갭을 줄이려고 막 노력하는 그게 신에 대한 도전이다.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지나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도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확률 이것도 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 금융에서 파생금융 상품이 이것도 뭐예요? 다 리스크. 나중에 인간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탑 비슷하게 리스크가 제로인 상품을 만들었다 했다가 조용히 해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교만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꾸짖는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한테는 이 현실에서는 확실성화에서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불확실성화의 어떤 선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은 아니고 이제 거의 뭐 여러분 재무관리까지 하시게 되니까 거의 뭐 이렇게 다 뭐 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 이제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 감정적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관련해 가지고 40년대 또 폰 노이만과 모르겐스테른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게임 이론에도 나와요. 또 이 사람 폰 노이만 한번 찾아보시면 또 천재 중에 천재라고 늘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전에 서점 갔는데 책 제목이 신동이에요. 신동. 그 가수, 뭐지? 그 슈즈인가? 걔네 신동 말고 천재, 우리 역사상에 20명의 천재를 모아가지고, 얘가 왜 천재인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샀는데, 옛날 같으면 괜히 샀죠. 근데 봤더니, 거기 늘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이 베르누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딱 특정한 그 한 사람이라고 하긴 뭐하니까, 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폰노임아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나중에, 뭐 이렇게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데도 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왜 천재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심심하면 컴퓨터 만드는데도 기여하고 뭐 맨하튼 프로젝트인가 야 원자폭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할래 하면 이제 그 아인슈타인하고 뭐 여기 뭐죠 오펜하이어 뭔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 몇 명 해가지고 할 때 만드는데도 하고 이 폰 노이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이공계 쪽에 가깝죠. 근데 모르겐스테른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워낙 천재인 걸 알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노이만한테 물어봤죠. 야, 너 좀 시간 있냐 했더니 시간 없대. 바쁘대. 그래서 프린스턴 공학원에 이렇게 있었는데 언제 시간 비냐? 점심 먹고 잠깐 20분간 산책한대.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산책하자 해가지고요. 옆에 따라 붙어서 이렇게 수첩으로 적어가지고 야, 이건 뭐지 해가지고 이 불확실성화의 가설과 게임 이론의 기반이 되는 거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폰 노이만은 심심해서 자기가 손대면 다 그게 막 그쪽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아무튼. 그냥 알아두시라는 뜻이에요. 뒤에 또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경작에 나오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그냥 경작이 좀 친근하게 다가와요. 어빙 피셔니, 뭐 사무엘슨이니, 폰 노이만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뿌듯한 약간 그런 의미에서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기대 효용 이론이 이제 불확실성화에서 우리의 선택, 회계사 공부를 할까 말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불안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그래 공부는 할 수 있고 뭐 언젠가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사주팔자 봤는데 제 사주팔자에 야, 넌 영원히 회계사랑은 거리가 멀어. 그러면 이게 자기가 완전 삽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 공부한 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계속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또 불안한 것도 있죠. 시작할 때. 된 다음에 회계사 자격증은 내가 무슨 쓸 일이 많을까? 그건 사실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이제 안 된 사람들이 심포도 비슷하게 야, 그거 대봤자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대학원 가서 박사 받을까? 뭐 하면은 이제 또 안 간 사람들이 야, 그거 받아봤자 널린 게 박사인데 막 이렇게 또 떠들어요. 뭘 널린 게 박사야? 의사? 그러니까 다 좀 의사도 뭐 치과 의사, 널린 게 치과 의사, 약사?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사 돼도요, 또 오히려 할 게 되게 많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으면 조용히 귀 닫으시고요. 그냥 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되는 사람이거든요. 3번. 아무튼 그래서,
불확실성화의 선택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보험 시장까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밑에는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기대 효용 이론, 게임 이론, 정보 경제학 거기도 당연히 활용됩니다. 자, 오른쪽에 239페이지 가보시면 자,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이라고 해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게 그 러시아의 그 소련의 그쪽에 있는 모스크바가 정치적 중심지면 요게 이제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이제 문물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거기 첫 번째 주에 도박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안 룰렛 뭐 총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 이런 데 있었죠. 근데 거기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박스를 보이면 동전을 던졌는데 n번째 처음에 앞면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요. 앞면 뒷면 2분의 1의 확률인데, 그리고 돈은 2의 n승만큼을 받아요. 그리고 참가비는 10,000루블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참가비가 되게 세 보이긴 한데, 자, 2번 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박의 기대치를 계산해요. 처음에 앞면이 나오면 1, 두 번째 앞면이 나오면 처음에는 그냥 첫 번째는 뒷면 나오고 그 다음 앞면 나오면 거기 계산된 거 있죠? 2분의 1, 2분의 1에서 2분의 1의 제곱이고 금액은 2의 n승을 받으니까 2의 2승에서 끝에 가보면 11111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번 게임을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기대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돼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자, 참가비는 고작 이게 10,000루블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기대치가 무한인 도박에 사실은 참여하면 남는 장사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결론입니다. 기대치가 기대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소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대소득, 기대치만 보면 굉장히 유리한데 사람들은 게임에 참가 안 하게 되는 이게 또 역시 역설적인 상황이다 해서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스위스의 수학자인 베르누이가 해결하게 되었고요. 방법은 뭐냐면 밑에 1번 기대치가 의사결정의 수준이 아니라 기대 효용 3번에 밑줄 치세요. 불확실성화에 선택할 때는 금전적인 돈의 기대치가 아닌 기대 효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기대 효용 이론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대치랑 기대 효용을 한번 봅시다. 자, 아이디어는 이래요. 살짝 보시면 수평에 만약에 소득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화의 선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 같은 거 보면 돼요. 자, 우산 오늘 비 온다고 하는데 우산은 되게 가치가 높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가치가 되게 높은데 해가 쨍쨍할 때는 이거 뭐 필요 없죠. 괜히 걸리적거리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우산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품의 특성을 지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연봉을 야, 너 안전하게 연봉 5,000 받을래? 아니면은 네가 성과가 좋으면 아니면 성과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예상 가능하니까 연말이 됐을 때 연봉을 동전 던지기로 하는 거야. 앞면 나오면 9천만 원 받고요. 거의 억대 연봉에 가까운데 뒷면 나오면 야 1,000만 원만 받아. 이렇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기대치는 앞면 뒷면 똑같으니까 기대소득은 똑같이 5천만 원 이건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약간 섞여 있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한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5천이라는 이게 확실한 소득에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요 기대소득 5천은 이거는 불확실한 소득이에요. 불확실이라고 쓸게요. 불확실한 소득 5천은 2분의 1의 확률로 1,000만 원이 되고요. 더하기 동전 던지기로 했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9천만 원이 돼요. 그럼 이거는 5천만 원 똑같죠. 근데 확실한 소득 5천만 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불확실한 5천만 원이 효용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 할게요. 이렇게. 효용함수가 루트 소득을 y라고 하는데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할게요. 그러면 5천이라는 확실한 소득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여기가 되는데 여기요. 여기가 확실 이렇게 합시다. 그때 효용은 얼마입니까? 하면 효용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소득이 주는 효용 5천. 근데 만약에 불확실한 소득 여기 보니까 아이고 1,000만 원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9천만 원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베르누이가 뭘 생각했냐면 야 요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거예요. 뭔가 기대소득이라든가 요쪽이 이제 관심일 걸로 봤는데 이게 의사결정할 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요쪽이 효용함수잖아요. 효용. 그래서 이게 확실한 효용이고 불확실한 효용이 가져다주는 여기요. 1천만 원의 효용은 효용이 이만큼이고 9천만 원의 효용은 효용이 이만큼이고 9천만 원.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일 때 효용과 9천만 원일 때 효용을 이거 기대 효용을 가중치로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가중치는 이쪽에 해당하는 이렇게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기대치는 5천인데 똑같은 건데 불확실한 5천이 가져다주는 요거는 불확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효용이 요거보단 더 낫네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것은 불확실성화에 선택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기대치, 기대소득이 관심사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기대 효용이 높냐 낮냐 그거 가지고 결정된다. 우선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책으로 가볼게요. 자, 기대치보다 기대소득이 나은 것 같아요. 기대소득으로 하시죠. 1번의 기대소득이라는 것은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득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뭐 재무관리나 이런 데서도 할 거지만 그냥 이거 숫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돈 5천과 불확실한 1,000만 원과 9천 2분의 1 0.5의 확률로 돼 있는 거 불확실한 돈 5천만 원.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3번에 나와 있는 게 거기 그냥 보시면 되겠죠. 3번 보시면 기대소득은 기대소득. 요거는 자, 거기 보시면 W1의 상금에 당첨될 확률이 P예요, P. P의 확률로 W1을 얻고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할게요. 1-P의 확률로 당첨될 확률이 W2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대소득. 밑에 예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는 뭐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 보니까 재산이 W0가 900원이고 화재 발생 확률이 2분의 1. 뭐 화재 시 손실액이 800원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나면 10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900, 100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대소득은 5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옆으로 계산한 거예요. 다음 기대효용 볼게요. 기대효용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화재가 나면 뭐 100이고 화재가 안 나면 900이다 이렇게 되면 기대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기대효용.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기대효용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화재가 날 확률이 P예요, 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W1인데 W1의 효용 이거를요. 저기 보면 이게 루트 속에 있으니까 W로 할게요. 책대로 맞추기 위해서 W 이렇게 합시다. 웰스 부인가 봐요. 그러면 W1 이렇게 쓰면 되겠고 더하기 1-P의 확률로 W2 이렇게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함수에 넣어서 얻게 된 수직축에 있는 변수 그때 효용. 거기 책에서는 그냥 U라고 쓴 거예요. 효용함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정해주진 않았으니까. 이거 살짝 보세요. 실제로 그냥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예를 가지고 하시죠. 효용함수가 루트 W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 효용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W1 1000 집어넣고 9000 집어넣고 그렇게 보세요. 그거 계산하는 것만 잘 보시고 오른쪽에는 그냥 얘기가 그냥 좀 버거워요. 그래서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위험에 대한 태도 깊이 정도라고 할까요? 깊이 정도. 그러니까 위험을 보통 기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별로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 밑에 그림 잘 체크 좀 하시죠. 자, 녹색깔이 있고요. 주황색깔이 있고요. 뭐 이렇게 고동색인가? 위험 기피자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좀 세 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녹색깔로 돼 있는 게 파란 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효용함수가 돼 있고요. 주황 색깔 이렇게 돼 있고요. 노란 색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형태 자체를 보세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뭐 위험 선호자는 잘 나오진 않긴 한데, 자, 형태가 효용함수가 이쪽이 부예요. 부. 소득이라 할게요. 소득. 여기가 효용이에요. 효용함수 그죠? 자, 이거는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효용함수가 뭐 예를 들면 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건 효용함수가 굳이 얘기하려면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가 돼 있고요. 이거는 체감적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좀 겁이 많은 사람인가 보려면요. 그냥 우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미끄럼틀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세요? 이거 여름에 미끄럼틀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게 겁 많은 사람이 탈까요? 이거요? 이게 겁나지 않아요? 위에서 쌩 이렇게 가잖아요. 오우,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안 타요. 이렇게 쫙 가다가 이제 정신이 잃게 되니까 여기서는 좀 천천히 이렇게 가고요. 이건 그냥 적당하게 천천히 이렇게 그냥 천천히는 아니지만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타야죠. 천천히 가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중에는 이게 조금만 좀 그래도 좀 스릴을 즐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위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기피자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게 위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죠. 위험에 대해서 선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위험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는 중립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그거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우선 상황은 그냥 앞에서 봤던 거 연습이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요. 그냥 효용함수가 주어진 걸로 기대치랑 기대효용 구하는 그거니까 살짝 보시고 밑에 위험에 대한 태도 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위험 기피자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자산보다 동액의 확실한 자산을 더 선호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끔 있어요. 전에 말씀 안 드렸었나?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무원 많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 뭐 저녁이 있고 그냥 안정적으로 쫙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그냥 경제학과인데 사시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만둬가지고 그냥 그 사시 공부할 때 했던 거에다 이제 경제학 했던 지식과 이걸 뭐 잘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웬만한 금융 공기업을 어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축하한다 해서 네 해서 이제 좀 다니는데 어느 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좋은 회사를 때려쳤지 했더니 자기가 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집에 온대. 집에 한 뭐 회사 가면 6시에 끝나면 집이 또 가까워가지고 금방 오니까 6시 반 뭐 이때 7시에 딱 왔더니 아무도 없대 집에. 아빠 엄마는 또 밖에 있고 동생은 또 뭐 공부한다고 하고. 처음엔 즐거웠지. 저녁이 있고 커피 내려 먹고 그다음에 요리도 좀 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삶이 처음엔 좋으니까 청소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 이렇게 계속 평생 살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자신을 좀 빡센 곳에 이렇게 던지려고 그래서 로스쿨인가 어디를 이렇게 또 공부해서 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애가 막 하루 종일 공부를 보니까 물어보니까 하나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부터 공부를 해서 쫙 수업 듣고 공부하다가 새벽 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자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런 삶을 사냐? 즐겁냐? 했더니 사는 맛이 난대요. 막 이렇게 경쟁하고 뭔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만 느끼지 그 전에 있을 때는 이게 뭔가 막 그런 사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면 여기가 기대소득이 만약에 5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확실한 소득이 있으면 여기 얼마 이렇게 딱 이렇게 확실. 그러니까 여기 뭐 불확실한 기대치라 합시다. 그냥 기대치라는 불확실한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 경우는 이 불확실한 소득보다 이게 효용이 확실한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확실 이렇게요. 내 손 안에 있는 확실한 돈이 효용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위험 중립자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위험이 있든 없든 그냥 돈 소득이 5천만 원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연봉이 5천인데 몸이 건조해요.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한 게 좋고 확실한 게 효용이
확실하게 5천 주겠습니다. 아, 따분하네요. 이 효용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돈이 불확실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효용이 더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림이 C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확실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D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효용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확실한, 요 효용함수 위에는 확실한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돈 얼마일 때 얻게 되는 것보다 불확실한 돈이 훨씬 더 효용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확실한 거는 별로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냥 좀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살짝 다시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요건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 평균 소득은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요, 잘 될 때는 1,000만 원이 되고요. 아니, 9천만 원이 되고, 못 될 때는 1,000만 원이 된다 합시다. 레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대소득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점점점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모양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효용함수가 돼 있으면,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요, 볼록한 정도가 이렇게 더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다시 보세요. 불확실한 돈이 가져다 주는 효용이 이만큼이에요. 불확실한, 불이라고 쓸게요. 근데 확실한 돈 5천만 원이 줄 때 노랭이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밑으로 올라갈수록 이 효용이죠. 근데 빨갱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확실한 돈의 효용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돈 5천이 가져다 주는 효용이 빨갱이는 이만큼이 되는 건데 불확실성이 있을수록 이만큼 효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노란 같은 경우에 이게 올라가는 걸 하지 말고 내려가는 걸로 할까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효용이 이만큼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효용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는 밑에서 올려다 봐요. 올려다 봤을 때 오목하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걸 위험을 기피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미끄럼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오목한 정도가 이렇게 볼록 오목 정도가 이렇게 더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위험에 대한 깊이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이 볼록성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요거 보셔야 돼요. 이것도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건데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재무관리에서 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어렵진 않게 풀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위험에 대한 이거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위험 기피자 형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똑같이 5천만 원인데 연봉이 잘 될 때는 4,900을 받고요. 못 될 때는 5,100을 받는다 할게요. 그럼 이제 레인지가 얻게 되는 거랑 잃게 되는 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쭉 연결하면 이 불확실한 5천이 가져다 줬을 때 효용의 크기는 요 높이인데 요 높이가 뭐 그닥 크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 원과 9천만 원 이렇게 되면은 그때 기대치는 똑같이, 기대소득은 똑같이 5천만 원이지만 이게 흥할 때는 4천이고요. 망할 때는 마이너스 4천, 플러스 4천. 이 레인지가 더 커요. 분산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험에 대한 깊이 정도가 훨씬 더 이렇게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당신이 얼마나 위험을 싫어합니까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이 높이는 뭐예요? 효용이잖아요. 효용. 여기 수직축이 효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높이를 측정할 때는 값수를 측정할 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거를 그러면 옆으로 측정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위험에 대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까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 옆으로 이렇게 측정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지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효용이 감소하는데 그거랑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소득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해서요. 요거를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계산하는 게 늘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늘 이제 그거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그림은 뭐 나중에도 뭐 재무관리에서도 볼 거예요. 자, 위험 기피자 한번 볼게요. 242페이지. 자,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자산보다 그 불확실성이 있어요. 똑같은 5천만 원인데 불확실성이 있는 거랑 같은 금액의 확실한 동그라미 치시죠. 같은 연봉이 5천인데 안정적으로 5천 받는 거랑 1,000만 원이 되던 9천만 원이 되던 왔다 갔다 2분의 1의 동전 던지기로 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거랑 확실한 자산을 더 선호하는 그런 개인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아래쪽에서 볼 때 기준을 아래쪽에서 봐요. X축에서 보게 되는데 오목 보시면 이게 오목한 거죠. 오목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할 때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살짝 여기 보시죠.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이렇게 벌고 있는데 느낌 자체가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할 때 효용은 기쁘긴 기뻐요. 근데 뭐 기쁘죠. 뭐 요만큼만 증가하는 거예요. 기쁨의 정도가. 근데 만약에 이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득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똑같은 만큼 감소했는데 이때는 슬픔이 더 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니까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도가 계속 늘어날 때.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으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효용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그 표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3번에 보시면 상금의 기대치가 200원인데 200원인 불확실한 복권과 그래서 확실한 200원과 비교해 봤을 때 박스를 보시면 기대소득의 효용, 뭐 그냥 확실한 200원이라 하세요. 자꾸 기대소득 앞에 뭐가 붙으면 헷갈려요. 여기서 4번으로 하시죠. 4번에 별표하시죠. 위험 기피자는 기대소득이 200원인데 불확실한 200원보다 확실한 200원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림으로 보시고 뭐 아래로 볼록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4번 체크만 하시죠. 위험 선호자는 기대치가 200원인데 불확실한 200원하고 확실한 200원 중에서 확실한 걸 더 싫어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효용함수 위에는 확실한 5천만 원보다 야 이거 스릴 있는데 잘하면 9천만 원도 벌 수 있잖아. 뭐 약간 그렇게 인생이 동전 던지기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걸 더 선호하는 사람은 위험의 선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위험 중립자다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4번에 보시면 기대소득 여기에만 관심 있어요. 수평주. 기대소득이 5천만 원이면 그냥 위험이 있든 없든 좀 위험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프리한 거죠. 중립적인 거죠. 중립적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이 있든 없든 저는 영향 안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험 중립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뭐 공정한 보험, 공정한 도박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밑에 그림을 그냥 별표하시죠. 시험 문제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불확실한 C점 찾으셨어요. C점. 기대치가 보니까 200 하는데 C점이 불확실한 소득 200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확실한 200이 가져다 주는 게 당연히 더 높겠죠.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할게요. 요걸로 하시면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드리릭 100이 되거나 드리릭 300이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2분의 1의 확률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를 쭉 연결하게 되면 기대치가 이제 딱 절반인 200 이렇게 있죠. 근데 확실한 200이 가져다 주는 효용은 확실한 도니까 효용함수 위에 있어요. 여기가 확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불확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불확실에 해당하는 게 C점, 이게 이제 불확실한 200이 가져다 주는 효용이에요. 근데 이때 효용은 이만큼이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옆에 나와 있어요. 요걸 연결한 거죠. 점점점점. 그래서 여기가 효용 100일 때, 다음 여기요. 점점점점 한 번만 보시고 사실 이것도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효용 300 이렇게 있어요. 기대 효용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효용의 기대치죠. 그래서 거기 계산이 직접 돼 있네요. 2분의 1의 확률로 효용 100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효용
300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묶어야 되나? 이렇게요. 그래서 기대 효용인 거죠. 효용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소득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각각 얻게 되는 효용의 기대치. 그냥 표현만 좀 보세요. 직접 요게 된 거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불확실한 지금 200만 원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요만큼인데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효용이 디스카운트 이만큼 내려간다니까요. 이거를 옆에서 이만큼 측정해서 확실한 돈으로 표현하면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돈으로 하면 점점점점 밑으로 내려요. 거기 보니까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불확실한 내 손 안에 있는 200만 원과 확실한 여기 나와 있는 150만 원이 효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가로 50만 원 정도는 포기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거기 보시면 확실성 등가란 요거예요. 요 15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읽어볼게요. 불확실한 상태에서 200만 원이요. 불확실한 200에서 기대되는 효용, 이 높이죠. 효용이 높이오고 효용의 크기가 동일한 효용을 주는 같은 효용이요. 요거랑 똑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가? 이 150만 원이 똑같죠. 그래서 불확실한 200과 확실한 150 똑같아서 이만큼 차이를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확실성 등가, 요게 이제 확실성 등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자, 3번 다시 볼게요. 같은 말이에요. 불확실한 복권과 효용이 동일한 확실시되는 현금, 그 150만 원을 우리가 확실성 등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여 거기 밑줄 치시죠. 효용함수가 아래에서 볼 때 오목한 정도가 커질수록 이거요. 오목한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오목한 정도가 커질수록 확실성 등가는 작아진다. 이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확실성 등가는 여기잖아요. 확실성 등가 더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오른쪽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표현을 쓰는데 요거 계산하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요. 위험 깊이도 뭐 상대적, 절대적 뭐 그런 것도 보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245페이지에 위험 기피자, 선호자, 중립자 3개 있는데 기피자 정도 하나로만 보시고요. 거기 F와 C 있죠? FC. 그 차이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 계산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1번 보세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불확실한 자산을 확실한 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효용이 얼마나 감소하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걸 돈으로 표현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라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대치에서 확실성 등가를 뺀 거. 그 공식처럼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셔가지고요. 띡띡해서 이거 구하세요. 네, 그것만 좀 직접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좀 볼게요. 위험 기피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기대치가 200원인 불확실한 자산 복권을 150원에 판매할 때 같은 등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0원이 확실성 등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불확실한 복권을 확실한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불할 용이 그걸 리스크 프리미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플러스가 되면은 밑에 위험 기피자가 되고요. 그게 제로가 되면 위험 중립자고요.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위험 선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피자만 잘 하세요. 셋 다 하지 마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계산하는 거는 그냥 계산 문제를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보험시장에 적용하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직접 계산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볼게요. 보험시장의 분석. 자, 그냥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사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3천만 원의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할게요. 화재가 날 확률이 0.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확실한 자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에서 화재가 나면 2천만 원이 이제 날아간다 할게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날아가요. 이렇게 꽝 하고 이렇게.
그럼 내 손 안에는 이제 1,000만 원밖에 있는 게 없죠. 근데 보험에 가입했더니 보험회사가 2천만 원 화재 손실을 다 보상해 준대요. 그럼 2천만 원을 받는 거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다 이게 리스크가 제거됐죠. 물론 이 나의 불확실한 리스크가,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P가 1-P라 할게요. 1-P가 0.9의 확률로 사고가 안 나면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위에는 사고 시 이렇게 사고 시, 밑에는 사고 없을 때 무사고 시, 무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3천만 원이라는 재산이 어떤 우산이 비가 올 때랑 비가 오지 않을 때랑 그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사고가 나면 이게 받기 전이라 하면 그냥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근데 확률은 10%지만 사고가 안 나면 그냥 3천만 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확실성을 이제 보험사에다가 파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무찰복선 할 때 한 것처럼 내가 보험사에게 나쁜 걸 주는 거니까 뭘 대가를 지불해야죠.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는 내가 사고 당한 만큼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그 대신 보험료를 만약에 200만 원을 낸다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사고가 나더라도 3천에서 2천 날라갔는데 2천 받고 보험료 200 내면 2,800만 원 이렇게 내 자산이 이렇게 갖게 돼요. 사고 안 나면 3천만 원인데 사고 안 났으니까 빵이에요. 사고 안 났으니까 받는 것도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보험료는 내야죠. 대신 나의 그 불안함, 리스크를 걔네들이 가져갔으니까. 그 보험료는 200을 낸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것도 2,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잘 보세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옛날엔 이게 3천이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3천과 1,000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리스크 불확실성을 보험사에 갖다 팔고 대신 보험료를 얼마 내고 대신 안전하게 사고가 나도 2,800, 사고가 안 나도 2,80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돈 저 3,000과 확실한 돈 2,800은 나한테는 만족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200을 우리가 보험료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보험금을 받죠. K라고 하면 요 K에 해당하는 요만큼 보험료 내는 게 알파 K라고 보통 이렇게 써요. 이 알파는 얼마입니까 하면 이게 2000에서 200이니까 10%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10% 이렇게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알파랑 이거 보험료율 나타내는 그거랑 여기 사고가 나는 요 확률이 이것도 10%죠. 10%.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다시요. 이게 좀 복잡하면 이렇게 할게요. 저기 종로 3가 저기 갔더니 파고다공원 앞에 야바이꾼을 만났어요. 한번 만났는데 가짜로요. 만났는데 야바이꾼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하재요. 동전을 하나 이렇게 딱 가져와서 동전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근데 자기가 앞면이 나오면 헤드가 나오게 되면 제가 100만 원을 벌고요. 테일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자기한테 내놓으래요. 그럼 이거는 제가 딸 확률과 제가 잃을 확률 기대 이익이라 할까? 그거는 제로가 되니까 똑같아요. 나랑 저 야바이꾼하고 사실은 동등한 공정한 게임이죠. 근데 야바이꾼이 저한테 아저씨, 형씨, 네 게임에 참가하시죠? 안 했다가는 막 협박을 해요. 그래서 게임의 룰이 어떻게 돼요? 앞면 나오면 100만 원을 줄게요. 제가 잠깐 기뻐했죠. 대신 뒷면 나오면 200만 원을 저한테 내세요. 이러는 거야. 불공정하죠. 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불공정한 게임에 참여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요거 보세요. 앞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동전을 조작했어요. 앞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뒷면 나올 확률이 3분의 2예요. 공정해요? 안 공정하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얻게 될 확률 이거랑 해서 기대 순이익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날 확률이 0.1이 되는데 보험금 받는 보험료율이 알파에서 200이 아니라
접어로 만약에 요 케이스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접어로 이게 아니라 300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저기 나올 사고 날 확률보다 알파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내가 보험사한테 더 돈을 많이 낸 거니까 보험사는 유리하고 내가 불리한 그런 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100만 원만 낸대요. 보험료를. 그래서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보험사한테는 조금만 돈을 더 내는 것이고 혜택은 내가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공정합니까? 라고 하면 보험사가 주는 보험금 그거랑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 했을 때 그거 이거 2000분의 200 하면 이 알파가 10%죠. 요거랑 요게 똑같을 때가 공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만 하나 알아두시고요. 책에는 거기 뭐 확률 해서 재산 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너무 좀 버거워요. 버겁고 시험 문제 뭐 그렇게 하기엔 주관식용이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247페이지 가보시면 그 1번 공정한 보험료 그거만 하나 잘 보시죠. 1번 기대 손실액의 크기가 P 곱하기 L이에요. P가 거의 보시면 이거죠, 이거. 공정한 보험료는 그래서 요거요. P 요거 K 곱하기 알파가 요게 200 되는 게 그게 요 알파가 요거랑 똑같이 되는 그거랑 같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1번 그거 하나만 보시고요. 그래서 3번에 가 보시면 3번에 보험회사 이윤은 빵. 그러니까 보험회사 이윤이 플러스면 내가 손해인 거고 보험회사가 이윤이 마이너스면 내가 이득인 거고 그래서 둘이 전부 다 경작에서는 둘 다 이윤이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빵인 상태가 우리가 공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뭐 최대한 보험료 그런 것도 직접 이제 계산 문제 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은 거니까 이 정도만 아이디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림 다 하지 마시고 저거 정도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요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 보시면 오른쪽 있죠. 249페이지가 보시면 예제 있죠. 별표 5개 하세요. 별표 5개. 그거 하나만 그냥 푸실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뭐 그냥 이해도를 위해선 좋은데 우리는 목적이 답을 찾는 게 목적이고 시험 문제 잘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잘 보세요. 위험 기피자가 6,400원의 재산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4,800원 손실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4,800원 빼버리게 되면 1,600원 뭐 이렇게 되고 화재 발생 확률이 4분의 1 효용함수는 루트 W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재산의 기대치, 기대효용, 확실성 등가, 리스크 프리미엄, 그 다음 공정한 보험료까지 혹시 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선 리스크 프리미엄까지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 좀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딱딱딱 푸는 거 그건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 선택이론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시험 문제가 한 경년으로 최근에 안 나왔어요. 한 5년 동안 잘 안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시험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뭐 간단한 리스크 프리미엄과 말 문제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그 빨간 책에 뒤에 있는 그 연습 문제 몇 개만 좀 그거 그래프 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저도 책 좀 가져와야 되니까 잠깐 5분 후에 할게요.